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전 4시 반쯤이죠. 4시 반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했습니다. 선대위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당 대표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조수진 공보단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오전에 충돌하고 하루 종일 시끌벅적지근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보니까 그 친구도 굉장히 뒤끝 장렬이더군요. 그다음에 가세연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폄하하는 그런 것을 달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고, 한마디로 난장판이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가까운 친구들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공통적 의견은 이겁니다. 그 친구들은 다 대선에 참여해 보았고, 또 대선에 참여한 공으로 청와대에 근무해 봤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결론은 이거더군요. 이야, 이러고도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그게 기적이다. 지금 19일이 D-80일이고 지금 21일이니까, 그러니까 이틀 전에 78일 남았군요. 78일. 대선 78일 앞두고 지금 그야말로 당내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이,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보단장이 머리끄덩이 싸움하는 이 모습, 국민들이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기적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니까, 어쨌든 울산에 18일 됐습니다만 18일 전에 이준석 씨 제주로 울산으로 그야말로 온갖 난동을 부리듯 전국을 갖다가 휘몰아치면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압박을 했죠. 결국 윤석열 후보도 당의 원로들도 권유하고 하니까 내려가서 살살 이준석 달래갖고, 또 그날 울산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셋이서 손들고 만세 부르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종인 박사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재빨리 들어오고, 이준석이 일단 그 당시에는 윤석열 이른바 길을 한번 꺾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윤석열이 뻣뻣하게 버티면서 나름대로 뭘 틀어주어야 될 텐데 틀어주지 못하고, 어쨌든 옥새를 들고 있는 당 대표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그래서 김종인 박사를 갖다가 부득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혔는데 18일 동안 김종인 박사 한 게 뭐죠? 김종인 박사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과 조수진의 싸움의 발단도 아마 그렇게 얘기됐던 것 같아요. 조수진 공보단장은 아마 이준석이 아닌 윤핵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인 조수진은, 아니 이거 후보님의 뜻인데 지금 후보님이 사과했으면 그만이지, 왜 당에서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 건을 갖다가 이른바 쉴드를 못 쳐주느냐, 불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아니 안 그래도 보니까 최근에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명의로 나 이준석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부터 정리해라, 이러면서 둘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참, 아니 지금 이준석 씨, 조수진 씨, 당신들은 신문도 안 보고 당신들은 방송도 안 봅니까? 지금 여론조사가요, 윤석열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얼미터만 믿고 있습니까? 리얼미터만 조금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듯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듯 윤석열이 앞서고 있을 뿐이지, 여타 리얼미터 즉 ARS가 아닌 일반 면접원을 통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밀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는 트렌드, 즉 추세, 추이가 중요합니다. 전체적 추이는 윤석열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이재명은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골든 크로스, 이른바 골든 크로스 교체했다는 거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지금 바싹 긴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초기에 좋았던 분위기를 되찾아서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그런 자들이, 한쪽은 후보님 말씀입니다. 나는 후보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후보님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당에서 현역 의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쉴드를 쳐주고 이른바 엄호 사격을 해줘야지, 왜 당의 원내 국회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느냐라고 윤석열 후보님께서 불편한 심기를 피력하셨다라고 당대표를 압박하는가 하면은, 당대표는 왜 지금 윤핵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명의로 나와 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은근히 디스하고 은근히 폄하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냐, 그거부터 관리하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까? 정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고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기면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제는 현재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빈곤 문제, 어렵사리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김종인 박사의 우유부단함, 거기다 김한길, 김병준 지금 존재감 없고 200명 넘는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 다 지 멋대로, 사공이 200명이에요. 그러니 배가 산으로 아니 가고 무슨 수로 버팁니까? 이러고도 이재명을 이기고 현 집권 세력을 이길 수 있다면은 기적이죠. 보세요. 지금 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전기값 올려야 되는데 동결한다고 생쇼합니다. 내일 22일 이제 공시지가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무슨 보유세를 갖다가 동결하느니 뭐하느니, 동결한다는 거는 뭐냐니까 일단 내년 대선만 피하고 보자는, 그러기 위해선 자기들은 무슨 조삼모사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저들입니다.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년 1월 달에 긴급히 지금 돈 퍼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을 갖다가 딸딸 뭉쳐서 똘똘 뭉쳐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도 사실 어려운 싸움인데, 이런 식으로 머리끄덩이 싸움하고 서로 침뱉고 난장판을 벌이는데 유권자들이 표를 준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애청자나 또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권 교체를 갖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런 흔한 일 깽판을 치고 이런 난장판을 벌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한테 표를 던집니다. 그게 40 내지 45%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쌍소리라던 이재명 아들이 성 매매를 했던 도박을 했던 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저들은 40 내지 45%의 그들은 이재명을 찍습니다. 문제는 10%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윙보터. 의심 많고 입맛 까다로우며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그들은 지금
언제든지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즉 지지 후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내가 오늘 당장은 윤석열을 지지하다가도 내일 틈만 생기면 이재명으로 즉시 옮겨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맛 까다로운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난장판을 벌이고 깽판을 지기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이 있어서 만나를 무릅쓰고 윤석열을 찍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씨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되 이제 선대위에서 역할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미련 없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군요. 참, 이야, 저런 무책임한 자. 내년 대선에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이준석은 대한민국에 못 삽니다. 아마 누군가 이준석이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지고 나면 이준석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이준석을 갖다가 아마 저 우주 밖으로 내던질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윤석열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조수진 공보단장을 자르십시오. 조수진 공보단장을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준석을 달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윙보터들이 예리한 눈빛으로, 예리한 눈길로 이 사태를 갖다 쳐다보고 있는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에게 깽판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던 조수진을 그냥 놔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조수진을 그냥 놔두면 그 입맛 까다로운 스윙보터들이 아이고 윤석열 네 하는 걸로 봐서 네 대통령 되면 참 나라 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을 갖다가 싸늘하게 돌릴 겁니다. 조수진부터 일단 자르십시오. 조수진 아니라도 공보단장 맡을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 떠올라도 당내에도 보면 그래도 유력한 언론사에서 보도국장, 편집국장 했던 사람들 좀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비례대표 초선 작년에 그냥 벼락 출세한 조수진 뭔데?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당장 자르십시오. 둘째, 이제 이준석 달래는 걸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준석 이번에도 달래면요, 이번에도 응석 받아주고 이번에도 달래면 정말 선거에 임박해서 공식 선거운동, 즉 내년 2월 15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 일자인데, 그때 무슨 깽판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망칩니다. 진짜 그냥 본인이 더 이상 미련 없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선 결과는 후보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나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굳이 상임 선대위원장 맡으십시오. 또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그 역할을 하셔야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할 사람 많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당내에 찾아보면 이준석 그냥 목리 부리면 목리 부리는 대로, 응석 부리면 응석 부리는 대로, 땡깡 치면 땡깡 부리는 대로 그냥 놔두고 당 대표로서 그냥 당 대표로서 역할 하도록만 놔두십시오. 어차피 이준석 씨 이야기대로 선대위 체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무한 책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준석의 응석 받아주면은 정말 버릇 없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Spare the load, spoil the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은 애를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애 버리겠습니다. 셋째, 이제 미우나 고우나 처음에 본인들은 그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제 삼김 트로이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김한길 새시대위원장인가요? 이 세 사람과 후보가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균회, 그 당시 이상득, 최시중, 이재호, 김덕영, 박희태 등 6명이 매일 아침마다 후보와 함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율을 하십시오. 그래서 김종인 씨 말이 되었던, 김병준 씨 말이 되었던, 김한길 씨 말이 되었던 거기에서 후보의 의사 깎고 다듬어서 거기서 나오는 one voice, 한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들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윤핵관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은 나름 굴러갑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검찰총장 해봐서 기관장 해봤잖아요. 보면 검찰총장 때도 보면 차장검사, 그 다음에 대검의 간부들하고 아침마다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보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콘센서스를 이뤄냈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넷이서 이런 4인 딱 의자 탁자에다 넷이 딱 앉아서 김종인, 윤석열, 김병준, 김한길 넷이 앉아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현안 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틀 잡힙니다. 다른 사람 윤핵관이라고 거들먹거릴 본부장들 참여시킬 필요 없습니다. 비서실장 참여시킬 필요 없습니다. 넷이서만 딱 회의에서 원보이스에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저는 어쨌든 78일 남은 선거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준석의 어린 김종인, 리틀 김종인 이준석의 이 응석과 깽판, 이거는 윤석열이 하기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조수진이 끌어안고 또 계속 김종인 따로, 김병준 따로, 김한길 따로, 그 다음에 후보하고는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밖에서 이준석이 깽판 놓고 이러면 이 선거 끝난 겁니다. 부디 윤석열 후보, 부디 저 황태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나름대로 선거란 선거, 대선 다 치러봤습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악재가 되느냐, 결국 후보하기 달렸죠. 참 씁쓸한 2021년 12월 21일입니다.